오케이. 그러면 이번 34시간의 마지막 34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면 그 제일 군집이 이제 많은 지역은 LA 지역인 것 같고, 그죠? 그래. 이제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이제 두 지역이 이제 그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A 지역이랑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이제 잡힌 것 같고, LA가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요 군집에 속하는 샘플이 많은 것도 납득이 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분석은 혹시 원하시는 경우에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이제 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이 데이터가 좀 다르겠죠. 왜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뭐 뉴스에서 그러니까 그죠? 하여튼 그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참 안타깝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나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군집이 알고리즘은 이런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아름답게 이제 적당히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원 축소는 시각화 용도를 이제 주로 위해서 이제 된다는 거 알았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도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지도 학습에서 뭐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눈다든지 할 때도 이런 때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시간에 남은 주제로서는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 평가, 성능 향상 이런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 범주형 변수는 이제 방금 전에 요 캘리포니아 하우징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하우스 이제 프레임을 그 살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수치들은 다 이제 뭐 미디엄 인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역을 뜻하는 좌표 값이죠. 근데 그 다른 것들의 수치랑은 얘네들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그 하우스 에이지가 뭐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해서 그 서로 이제 비교가 가능하고 파퓰레이션도 이제 많거나 적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 이제 할 만하고 베드룸의 개수도 많거나 적은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그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뭐 이게 약간 풍수지리가 되는 거죠. 이걸 뭐 여기 잘 사는 지역이야 이러면 풍수지리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짐작만 하지 말고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캘리포니아 이제 하우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그 뭐 선형 모형하고 선형 회귀나 이런 거랑 또 이제 뭐 결정 트리 뭐 이런 걸 이제 그 총동원해서 이제 한번 써보죠. 이제 얘는 회귀 모형이니까 회귀 분석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려면 우리 이제 결정 트리는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기법으로서 이제 비교를 하고 싶고 랜덤 리그레서를 쓰셔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KNN을 쓰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KNN은 지금 이제 샘플의 개수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느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0만 건의 그 수치를 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볼 건데 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그 별도의 셀에서 할게요. 일단 얘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먼저
좀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캘리 하우스에 대해서 모형 평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모형 평가를 이제 하는데 일단은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저런 분석 같은 거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그나마 이제 랜덤 스테이트 정도 그 적당히 이제 고정해 주는 거. 이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 럭키 세븐 뭐 이런 거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선형 회귀. 그러면은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가 아주 빠르게 수행이 되죠. 이게 거의 뭐 그냥 실행하자마자 나올 정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이제 그 각각을 좀 비교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별도의 셀에서 좀 할게요.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모형을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셀을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셀에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로 바꾸고 이제 결정 트리 이거 프린트 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네요.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캘리 트리, 캘리 포레스트 뭐 적당한 명칭으로 이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캘리 포레스트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야 좀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선형 모형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확실히 느리죠. 그러면 이제 UFO를 해볼까요? 선형 모형은 언더가 심하고 결정 트리는 오버가 심하죠. 그죠? 얘는 훈련 점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이 시험 점수는 한 80에 지금 들락말랑 하다가 이제 못했고 얘는 훈련과 시험 자체가 과적합은 없는데 심한 언더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KNN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에서 그 네이버스에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서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이제 모형 평가는 이제 똑같고 이제 KNN 하고 N 네이버스 이제 5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켈리 모형 평가 이제 대부분 이제 동일한데 그냥 KNN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빨리 나오네. 근데 KNN은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 좋고 그죠? 근데 또 얘는 또 스케일링 안 해주면 또 안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공정하게 이제 줘야 되니까 스탠다드 스케일이나 뭐 민맥스 스케일 뭐 이런 거 이제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낫고 그죠? 근데 이제 스탠다드가 좋냐 민맥스가 좋냐는 사실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냥 그 바꿔서 보겠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 스케일링 해줬을 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과 시험 점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이웃의 개수를 이제 늘려보면서 시도를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5 이상에서 사실상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선형 모형이 제일 그 성능이 안 좋죠. 제일 안 좋은데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그 비선형성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비선형성이 강한가? 왜냐면 이제 소득이 높고 뭐 이렇게 룸의 개수가 많고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것도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상식이 통한다면 사실 선형 모형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이 정도까지 안 된다니 조금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이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레티튜드와 롱기튜드의 이제 관계가 지금 선형 모형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 선형 모형의 이제 가정 자체가 어떤 임의의 특성과 요 xk의 그 관계가 이제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데 그럼 레티튜드와 롱기튜드에 대해서 각각 뭐 WP와 WQ가 할당이 됐겠죠. 근데 그게 비선형성이 되게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 지역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선형성이 이제 강할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의심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결정 트리는 옆에서 이제 웃고 있는 거죠. 이게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러고 이제 있는 건데 선형 모형한테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의심이 이제 드시면 여기서 데이터를 일단 비선형성이 좀 강한 걸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잠깐 이제 빼서 한번 그 시도를 이제 해보죠. 그죠? 마지막 이제 그 두 개 직전까지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빼가지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음.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근데 요거를 빼니까는 오히려 더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그 요 캘리에서 이렇게 이제 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게 이제 그 마지막 두 개 전까지만 선택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개에서 이제 6개로 이제 줄였는데 요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오히려 그 성능이 더 주저앉는 요런 느낌이네요. 그나마 지역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가 좀 나았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럼 어째야 될까요? 이거를 빼도 지금 그 이게 비선형성이 얘가 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이거를 빼면은 또 그나마 이제 그 정보가 너무 없어지고 여기다 이제 넣는다고 해서 넣으면 또 이제 선형 모양의 이제 가정이 또 이제 깨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시도할 만한 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저 위치 정보를 이제 변환하는 걸 이제 시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켈리 데이터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이제 빼버리지 말고 그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새로운 셀을 하나 추가하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이제 그 켈리 하우스가 이제 있는데 작업하실 때 그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작업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값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제 위도 경도의 그런 그 군집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군집으로 이거를 대체하는 그런 계획도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대체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요 켈리 하우스에서 그 이 원본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복원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 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new 켈리 프레임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켈리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이제 하는데 복사본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원본이 변경이 되거든요. 객체에 대한 참조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new 켈리 프레임으로 일단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켈리 하우스 프레임을 복사하셔야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new 켈리 프레임에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으로 여기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지역 군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는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은 넣고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는 날리고. 그래서 이제 new 켈리 프레임에서 드랍 칼럼즈 수행하고 요 컬럼즈의 이제 목록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레티튜드 요거는 이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잘 쓰셔야 되고 롱 롱기튜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인플레이스 참 이렇게 딱 그래서 레티튜드와 이제 롱기튜드 요 인플레이스는 유행어가 있죠. 날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의 값을 이제 그대로 쓰는 대신에 요 지역에 대한 이제 유형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들이 뭐 0번, 12번, 67번, 12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의미가 없고 그냥 서로 다른 값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0은 12보다 작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제 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범주형 변수가 필요하다는 범주형 변수에 대한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입력과 출력은 수치형 변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온도와 속도 같은 연속형 변수가 있고 RGB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이 되어야 하는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이 연속형인 경우 회귀 분석의 대상이고 범주형인 경우는 분류를 수행합니다. 출력이 아닌 입력 특성도 범주형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수치로 표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RGB를 각각 0, 1, 2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소관계나 순서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숫자 모두 의미를 대표하는 표기인데 이러한 표기는 올바른 의미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012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처럼 올바르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작거나 초록색은 파란색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의미를 내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때 수치로 표현되면서도 대소관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을 각각 직교적인 단위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구성하려면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만큼 차원이 필요합니다. 즉, RGB 세 가지 값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값은 3차원의 직교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R 값은 100, G 값은 010, B 값은 00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같으면서 직교적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고 모든 값들이 서로 다른 값들과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은 다른 모든 값들과 다름의 정도가 동일합니다. 즉, 빨간색을 나타내는 벡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벡터와 다름 정도가 동일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각각의 값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할 때 대소관계나 순서의 의미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핫이라는 명칭은 단위 벡터의 값에서 오직 하나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이미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반영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감정 말씀드리면 빨간색과 초록색의 다름의 정도나 빨간색과 파란색의 다름의 정도 혹은 파란색과 초록색의 다름의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겁니다. 이래야 대소관계나 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0번 지역과 12번 지역과 67번 지역을 이렇게 주면 얘네들이 요 지역이라고 하는 요 변수랑 그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출력이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야야 그 의미 없다 의미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할당한 표기니까 네가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요 밑쪽에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이제 유형의 이제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각각의 유형들이 0, 1, 2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가지 유형이 있다 하면은 이 10차원짜리 벡터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죠?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범주형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을 제외하고 92개의 그 유형이 되면서 1부터 0이 92개 채워진 요런 그 범중 변수 이제 원합 벡터로 표현이 이제 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 너무 이제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의미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DB 스캔을 통해서 그 찾아낸 지역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근데 보시면 이 그 지역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이제 잡다구리한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통폐합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과정을 좀 거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어떤 그거를 이제 원하신다면 이제 일단은 DB 스캔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개의 군집이 좀 유의미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북부와 남부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67번 이제 1570번 뭐 중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저기 남쪽에 그 샌디에고 이런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이게 좀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요걸 보니까 한 4개 정도의 군집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이걸 이제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DB 스캔이 유용하기는 이제 군집의 어떤 양상을 보기엔 유용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클러스터에서 K-means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병합군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시는 것도 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둘 다 그 군집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K-means 한번 써보셨으니까 이제 병합군집을 이제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병합군집은 그 약간 이제 군집들을 이제 통폐합하면서 먹어치워가는 이런 느낌의 애들이 그 알고리즘이라서 현재의 경우에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를 한 5개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을 이제 병합 군집에서 이제 fit predict를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켈리 하우스의 데이터에서 마지막 2개 이제 선택하는 거 이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5개나 형성을 못했다 뭐 이런 불평불만 하네요. 3개만 찾아봐. 샘플이 제가 요 앞에 요거 빼먹었습니다. 전체 표본을 이제 다 선택하는 부분을 빼먹었고, 그러니까 샘플을 3개 줘놓고는 어떻게 5개를 뽑으라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의미해 보이는 군집이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DB 스캔을 통해서 알았으면 DB 스캔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DB 스캔은 조금 통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병합군집 같은 걸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마지막에 이제 4가 조금 많아 보이니까 이제 좀 수가 적어 보이니까 이제 4개로 좀 압축을 이제 해내는 거죠. 이 어느 한쪽에 이제 군집이 너무 이제 그 적은 수요가 이제 되지 않게 한 4개 정도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요 지역 군집이 뭐 LA 지역
뭐 그다음 지역, 그다음 지역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를 그 확보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뭐 이게 옳든 그르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 되면 1000, 0100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이제 원하드 인코딩은 조금 할만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나저나 이제 요게 그 유의미한가 이제 봐야 되니까 네, 요, 요 레이블은 저랑 다르실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좀 이제 보면 1번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 거 이제 그 보시면 그 LA 지역 맞는 것 같네요. LA 지역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0번의 경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0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38이니까 되게 높이 있으니까 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위급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보면 이제 다음으로서는 2천여 개밖에 안 뽑혔는데 그 여기는 또 2번은 이제 어딘가 보면 35니까는 그 좀 중간쯤인 것 같아요. 33하고 이제 35하고 이제 119니까 35.6이랑 119 35.6이랑 마이너스 119 그러면 이제 요 캘리포니아에서도 해안에 가까운 지역이 이제 있고 그죠? 여기 아까 로스앤젤레스고 그 위쪽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있는데 해안에서 조금 이제 안으로 들어간 요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이제 요 지역 이 이제인 것 같아요. 요 지역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지역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 3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비효율적이네. 이걸 이제 군집별로 해처모 해가지고 한 방에 이제 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하우스 이제 프레임에 그룹 바이를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인을 이제 한꺼번에 보면 그게 이제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일일이 이제 하나씩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그 레티튜드 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나죠. 35, 32 이렇게 아래쪽, 위쪽 동네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이제 118이랑 이제 116이 117이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다른 군집으로 뽑힐 만한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2도 정도 그 롱기튜드 이제 경도가 2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 차이가 꽤 날 수도 있죠. 34점 요건 이제 LA 지역인 것 같고 33하고 114 마이너스 114 33하고 마이너스 114 33 아니죠. 마이너스 117이었죠. LA 좀 아래쪽 지역이죠.
이제 요 LA 좀 아래쪽 지역에 확실히 이제 샌디에고 지역이네요. 그죠? 샌디에고 이제 지역으로 보이고 이제 LA 지역 뽑혔고 중간에 이제 뽑히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이제 그 요렇게 보니까 크게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또 이제 중앙에 이제 하고 샌프란시스코 요렇게 이제 대강 이렇게 뽑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강 반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뭐 5개나 6개로 이제 더 가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제 목적은 이제 원하딩 코딩을 할 만한 수준으로 그 군집을 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이 이제 우리가 지정을 딱 4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4개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지역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을 다시 이제 할당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그 펜다스의 이제 그 겟더미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 컬럼을 그 원하딩 코딩으로 이제 변환해 주는 게 이제 겟더미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컬럼즈가 아니고 지역. 요거는 지금 인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겟더미스 컬럼즈 그죠? 컬럼즈 지정하는 게 맞는데 목록으로 지금 지정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왜 false true로 나오는지 뭐 이렇게 그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요 지역이 총 4개의 값이니까 012로 0123으로 이제 바뀐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false랑 true라고 하는 값 자체는 이제 수치형으로는 0이고 1이고 0이고 0인데 지금 이제 출력되는 요 부분이 이쪽에서 그 불리안으로 이제 출력이 자동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00, 0100이 들어간 거고 얘는 1000이 들어간 거고 얘는 0001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값 자체가 다음과 같이 그 기존의 그 위도와 경도 이제 기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그 비지도 학습을 거쳐야 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바꾸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 원하딩 코딩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이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을 이제 거쳤을 때 좀 더 이제 유의미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재랑 싱크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288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288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 다 그냥 이 범주형 변수가 가득한 열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워크 클래스 뭐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직업의 이제 형태 뭐 이런 것들이죠. 에듀케이션 뭐 학사냐 뭐 석사냐 뭐 아니면 중졸이냐 뭐 고졸이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젠더 같은 경우로 이제 표 4-1에서 보시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정수인 코딩을 하면 0하고 1이 되겠죠. 그죠? 요거까지는 괜찮아. 요거 0, 1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러면 남자가 0이냐 여자가 1이냐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남자는 10, 여자는 뭐 0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서로 순서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 어, 주당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당 근무 시간과 인컴은 이거는 좀 그 요거는 원하딩 코딩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근무 시간이 긴 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하딩 코딩의 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9페이지에 보시면 범주형 변수를 표현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을 원하딩 코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0 또는 1의 값을 가진 하나 이상의 새로운 특성으로 이제 바꾼 것인데 방금 전에 이제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와 취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셨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수행하면 펜다스의 이제 기능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예시 데이터 만드는 과정이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292페이지에서 두 번째 문단 get더미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요 get더미스를 쓰시면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걸 자동으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숫자 이 정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get더미스가 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거 범주형 변수야 알려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게 얘가 이거를 보고서 이게 범주형 변수인지 아니면 정말 정수값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명시를 안 해주면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보시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get더미스에서 그 특정한 이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295페이지죠. 숫자로 표현된 범주형 특성이 그 마지막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get더미스의 숫자 특성은 이거는 다 그냥 연속적인 값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함부로 그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었지만 의미적으로는 범주형인 게 지금의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인해서 이제 요 그 범주형 변수로 이제 바꾸는 게 이제 펜더스를 이제 통해서 수행이 되는데 이제 그 이런 걸 이제 수행하실 때 사이클런도 이제 자체적인 그 원하드 인코더랑 뭐 컬럼 트랜스포머 이런 거를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금처럼 이제 하시면 되는데 또 이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수치를 0100으로 변환해야 될지 1000으로 변환해야 될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론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게 어떤 숫자를 얼마로 이제 뭘로 바꿨다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하드 인코더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따로 제공합니다. 당장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실 때는 이제 이 원하드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변화를 했는데 뭐 일단 이제 뭐 좋든 나쁘든 이제 결과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 캘리 이제 프레임을 이제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 뉴 캘리 프레임을 데이터로 그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복사를 해서 뉴 캘리 프레임 아래쪽에다 이제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 평가를 이제 통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뉴 캘리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그 투넘 파일을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ND 어레이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ND 어레이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해줬는데 지금은 아직 그 좀 정교하게 안 됐어요. 이 그 지역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 범주형 변수를 음, 너무 많지 않도록 이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꾸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훈련과 이제 시험 점수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이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바꿔주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선형 모형으로서는 지금 이게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랜덤 포레스트에 가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이제 나눠준 거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혹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 캘리 프레임에서 이제 투넘 파일을 랜덤 포레스트한테 이제 전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지금 요 뉴 캘리 프레임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요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 랜덤 포레스트가 요런 원하드 코딩에 약해요. 원하드 코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드 코딩이 많이 들어가면 랜덤 포레스트는 오히려 이 결과가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뭐하러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랜덤 포레스트는 만약에 이 지역을 나눠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지역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라고 하는 요런 그 좌표 두 개의 공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 결정 트리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한 것이 항상 좋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무조건 이제 된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런 거죠. 아이고 나보다 정교하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해서 나를 방해하냐. 해명도면 떨어지. 그래서 그 비지도 학습이 이제 이번에 이제 수행한 것은 제가 비지도 학습을 해서 이게 군집으로 변환한 다음에 원하딩 코딩으로 바꾸는 그런 맥락을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쭉 전개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를 했을 때 비지도 학습의 결과가 반드시 이 지도 학습한테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걸 안 해봤으면 캘리포니아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눴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 EDA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종종 모형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분집으로 나눈 결과가 랜덤 포레스트한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는다. 왜냐면 분집 자체를 어쩌면 if 일승으로 나누면 얘가 그냥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랜덤 포레스트는 국집의 결과가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죠? 자기가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KNN도 마찬가지예요. KNN도 이문제 개수를 이렇게 그 잡으면 이 이웃끼리 이제 뭉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KNN의 경우에도 이걸 전달해 준다고 해서 더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 결과적으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되게 용이 그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도 학습을 방해 요인들을 이제 제거한다든지 뭐 가공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계학습의 그 이제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요 2010년 아이고 이게 활성화돼 있어요. 2020년대 이전까지의 알고리즘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부터 이제 2000년 전 Y2K 전까지 이렇게 이제 봤고 요 이후로부터는 이제 잠시간의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이제 10년 천하가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딥러닝의 이제 천하가 지금 이제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수행하신 것들이 딥러닝이 대체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하우징에 대해서 신경망을 적용하면 더 잘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여전히 표형식에 대해서 이제 유효하다. 이런 점으로 마무리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파이썬 머신러닝에 참여하셨네요. 만약에 이제 그 딥러닝의 논의가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주에도 진행한 딥러닝도 있고 다음 주에 바로 오시진 않겠지만 딥러닝 심화, 딥러닝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이런 과정들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요 멀티 캠퍼스 이제 그 웹사이트 확인하시면 AI 과정에 이제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뭐 자연어 처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보시면 이제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여기 이제 오셨고 파이썬과 오픈 소스를 활용한 그 딥러닝 다음 주에 진행하고 그죠? 그 심화 과정 다다음 주에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 텍스트는 자연어 처리 쪽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이 요새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 챗GPT의 원리를 배우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요게 이제 그 제가 진행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과정들의 특징이 뭐냐? 제일 비싸다. 그죠? 제일 비싸다. 하지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보통 기관들이 내고 오니까 내 돈 내는 거 아닌데 뭐. 그래서 이제 비싼 만큼 제값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34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